대표님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 그 중산층까지 올라간 그 모델이 대표님이 사실은 그 증인이시죠. 네. 심지어 다른 나라로 이민까지 와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간중간에 내 비즈니스 모델을 먹튀까지 당하고 또 끊임없이 콘텐츠 표절이 일어난다는 건 내 교육에 그렇게 복제할 만한 훔쳐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PCM이라는 이제 고가의 교육 컨설팅이 만들어지기까지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단계 단계 성장할 수 있었던 대표님의 그 성장 포인트, PCM이라는 교육 컨설팅과 PCM 퀸즈의 또 법인 대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단계별 성장 포인트는 뭘까요, 대표님? 이게 한 가지에서 물론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도전이고 이것 또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정말 인생이 변했던 건 23살 때였어요. 2010년도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음, 어, 그 전에 경험이 물론 저를 23살로 이렇게 이끌어 준 건 있어요. 그 전에 내가 댄서였고, 그 전에 뭐 중국에 있을 때는 이런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대학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무대 위에 올라와서 댄스 추고 원래 이런 무대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인기를 좀 누렸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는 그래도 피부도 좋았고 막 이게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이제 중력으로 이게 얼굴이 다 처져 막 여드름도 나고 막 그랬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걸 고등학교 넘어서 이제 그 어, 대학 가기 전에 그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제가 늘 이런 나이트 클럽 그런 데서 이제 막 춤도 추고 예, 그런 데서 이제 일도 하고 했던 어떤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자존감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아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맞아요. 제가 처음으로 외국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미국이었는데 미국에 자꾸 비자는 우리가 중국인들은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의 비자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브로커가 제안하는 거 뭐냐면 이제 말레이시아 한번 가서 언어 연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비자 신청해봐라. 그래서 실제로 말레이시아 갔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가는데 영어 배우러 갔는데 거기 형 누나랑 친하면서 그 한국 사람이랑 친하면서 오히려 한국말이 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깨달았던 건 내가 돈을 매월 이렇게 100만 원 이상씩 쓰는데 그 돈이 저희 어, 어머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어, 한국에서 벌었던 노동 수익이고 하는데 나는 돈을 쓰기만 했지 나는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는 내가 돈도 벌 수 있다고 난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 어머님한테 한 말레이시아 1년 정도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제안하는 거, 아, 나 미국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네. 왜냐면 여기서는 내가 대학도 다니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뭔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학비 내고 막 이 정도는 아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돌아와서 신청을 음, 했는데 그때 미국이 아니라 호주로 갔는데 호주로 간 이유는 물론 저 그때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미국은 안 된다고 호주 엄마가 미국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래 같이 호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비자가 나오고 그 친구는 비자가 안 나오고 6개월 뒤에 우린 헤어졌거든요. 자, 오, 어쨌든 근데 호주로 제가 들어갔을 때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앞에서 경험한 게 뭐였냐면 한국어가 늘었잖아요. 네, 호주 가서도 한국어 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한국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는 그렇지. 사실 3개국을 해서 사실 되게 디스어드밴티지인 거예요. 왜냐면 중국 사람은 나랑 중국말 하려고 하고 한국 사람 나랑 한국말 하려고 하고 어, 그러면 거기 인종들 보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하고 아시아인들을 어울리면 거기 다 아시아인이 거기에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드니보다 멜버른 선택한 이유도 거기였어요. 멜버른도 내가 직감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왜? 여기에는 좀 더 시드니보단 덜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멜버른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멜버른 음, 가고 그리고 갈 때 만약 브로커하고 연결해서 내가 공항에 떨어졌을 때 그 브로커랑 연결되면 또 그 브로커가 중국인은 한국인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그 그렇죠. 사람을 연결돼 가지고 또 그 네트워크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구성되겠다. 제가 선택했던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마치 그냥 짐 싸고 마치 여기서 내가 부산으로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여행 간데 굳이 KTX에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 필요 없잖아요. 맞아. 나는 그냥 비행기를 그런 식으로 티켓 끊고 짐 싸고 멜번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결정이네요. 저는 그런 도전과 그런 기질이 제가 지금 PCM 13년 동안 이렇게 구축하고 그런 기질이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돼요.
왜냐 앞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안 되는 거를 최대한 배제하고 똑같은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거, 똑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왜냐 내 목표가 뚜렷하거든. 내 목표는 영어가 돼야 되는데 영어가 되려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내가 거의 1년 동안 한국어가 더 늘었지 내가 영어 는 게 잘 아니잖아. 그거는 나한테는 한면으로는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을 어울리면 한면은 좋겠지만,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건 나한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는 그때 독립하지 못하는 저희 어머님의 서포트가 필요했던 사람인데, 영어 배우러 갔던 사람이 가서 소맥이나 하고, 한국 사람 어울리면 소맥을 꼭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네. 음, 무슨 얘기를 아마 이 시청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PCM이 어떻게 왔냐를 보면 그게 기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질 안에서 제가 매번 내가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자꾸 진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고객들을 섬기는 가운데 고객들을 다가가고 고객들 도와주는데, 처음에는 다단계를 하면서 고객들 도와줬을 때 사람들이 그 직급자들은 항상 나를 눌렸어요. 왜냐면 이다나 같은 목소리네. 왜 내 멘토는 다단계 직급자가 아니라 내 멘토는 뭐 이런 트럼프라든가 로버트 키오사키라든가 이런 그랜 카돈이라든가 러셀 브런슨 뭐짐 론 토니 로빈 이런 사람들로 그냥 꽉 찬 메시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단계라는 그릇이 나를 못 담더라고요. 아무리 직급자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나를 억눌려서 나한테 항상 프레임을 씌웠던 게, 너가 직급자가 되면 그 목소리 다시 내도 된다. 그 직급자가 돼봤어요. 근데 그 목소리 내도 똑같이 그냥 오히려 더 당하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그 직급 그러니까 직급을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안 좋은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직급이 음, 없었을 땐 차라리 그냥 직급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다고, 직급이 있었을 때 또 오히려 더, 그냥 프레임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예, 그래서 그걸 내가 또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본 게 있잖아요, 현장에서. 아니, 내가 직급도 안 됐고, 내가 직급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이 없고,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성공시켰다는 개념보다는 누군가한테 월 80만 원씩 통장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 그게 한 4, 5개월 만에 발생했던 일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월 통장에 80만 원씩 들어가게 만든 거, 그거 직급자들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게 하고 없어요. 있었어요. 4, 5개월만 내가 하고 그것도 60대 되신 분들도 내가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난 그걸 보면서 진짜 제품도 공짜로 먹게 한 사람 여러 명이고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스스로 보면서, 그때도 내가 한 줄 마케팅 했던 거죠. 왜냐면 보통 다단계 회사는 바이너리 구조잖아요. 야,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야, 너희들은 직급자고 돈도 많이 벌고 벤츠도 타고 다니고 정말 멋진 차, 멋진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 완전 밑바닥인 사람 들어왔을 때 6개월이고 1년이고 맨날 집에 가는 사람들은 있었지. 나처럼 돈 되게 하는 사람 너희들 없네? 음,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그룹에 끊임없이 시스템에 참석하고 이렇게 개발한, 칭찬은 엄청 하지. 글로벌적이라고. 우리가 시스템에 참석한 사람은 중국인, 뭐 네덜란드 사람들도 오고 막 호주의 사람들도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싱가포르 사람들도 오고, 한국에 나로 인해서 그 브라인드 구축되는 게들이 너무 글로벌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어텐션을 많이 받지. 근데 제가 직급자도 아니야. 근데 저렇게 막 사람들을 막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되게 멋있어 보였겠지,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포인트는, 내가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임금님의 귀는 뭐 당나귀 귀인가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그 안에서 조금씩 불편한 거를 드러냈을 때 그걸 쉬쉬 계속 하라고 하더라고요. 현실을 드러내니까 그게 그쵸? 못마땅해. 그거를 전 증명했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왜냐면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 라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형제 맞아요. 라인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자꾸 팀원들이 이렇게 잘 구축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우리 홈미팅에 자꾸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단계 우리가 엄청 안산에 그 미팅을 할 때, 제가 안산 팀에서 할 때, 제가 들어갈 때면 다른 팀에서도 와서 신발을, 내가 막 예전에 사진도 찍어놨어요. 신발이 꽉 차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넘어서 완전 이제 어떻게 됐냐면 11개, 12개 팀인가? 그 12개 팀에 뭐 저기 창원, 뭐 부산, 대구, 그리고 뭐 이런 대전, 뭐 세종, 수원, 뭐 서울, 그냥 한 12개 팀을 매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한 5명만 모여도 있잖아요. 내가 10,000원씩 받고 뛰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PCM이, 그때 PCM이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 프로그램이 콜투콜에서, 처음에 한 시간은 일단 내가 전략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콜투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하나 띄고, 그리고 PCM에 대한 동그라미라고 하는 우리 동그라미는 why, push, how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강, 2강 이렇게 떴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뭘까? 말 그대로 그냥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현장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인사이더에서 나를 결국에 코드까지 잘리고 회사 입장에서 기득권들이 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거기에서 뭔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회사에 이메일을 써보고 해도 거기에서 트랜슬레이트 해서 미국의 본사에 보냈을 때 그 트랜슬레이트 한 그 영어 문서를 나한테 공개해달라고 내가 보낸 이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코드는 일단 잘렸다는 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회사랑 소통하는 게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느꼈냐면, 통제권은 나한테 없구나. 답을 그냥 정해놓지 않았. 내가 그냥 이 단어로 딱 찍히면 그냥 여기서는 아웃돼 있는구나. 내 통제권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나온 그 회사가 PCM의 경제경영연구소였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증명할 거를 아예 이 찰나에 그냥 외부 교육들을 하면서 그때 막 이런 각별로 이렇게 현장을 뛰던, 그때 한 일주일에 2,500km씩 뛰었어요. 예. 이렇게 현장을 뗐던 거에서 이제는 순수익을, 그때 중국에서도 제가 직접 사비로 갔었던 기억도 나고,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강의했었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제는 콜드콜 가지고 이제 1대1 코칭부터 시작해서 중 코칭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PCM이 이렇게 성장했던 어떤 배경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이게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아웃사이더 돼봤는데 아웃사이더 되면서 또 진화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아웃사이더 돼서 내가 아웃사이더 됐을 때 너무 아웃사이더 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네트워크 하신 분들, 방판 하신 분들 그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업 방식을 배우더라도 인사이더 돼봤던 사람이 아웃사이더 되고 다시 인사이더 됐을 때 좀 공감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스폰서라는 용어, 뭐 형제라인이라는 용어, 뭐 다운라인이라는 용어, 그리고 무슨 거기에 뭐 한 줄 마케팅이든 아니면 거기에 무슨 뭐 파트너 성장이라든 이런 어떤 용어들은 생각보다 이제 그냥 단순히 영업을 가르쳐주는 그런 강사진들이 사실 이거를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깊게 경험하고 깊게 여기에서 이 인사이더가 돼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이 업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도 왜 외부 강사들을 안 찾고 왜 PCM을 찾냐를 봤을 때 PCM의 배경이 제가 제 유튜브의 컨텐츠 처음에 다단계 미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코칭해서 성공건들이 나오고 리뷰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제가 더 왜냐면 유명한 유튜버들 그렇게 많은데 왜 저한테 연락 줬어요? 그 질문을 하면 모두 다 이 소통되고 와닿는 게 더 많다는 걸 제가. 맞아요. 네. 어. 그래서 사람들 저를 찾아오는 걸 넘어서 이제는 내가 외부 강사로 돼봐서 알지만 그 외부 강사에 또 겉도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이더 돼봤고 아웃사이더 돼봤을 때 그 겉도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내가 아빠 엄마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 직업 특징상 이 피라미드 다단계에서는 아빠 엄마 이 구조가 있잖아요, 보상에. 근데 내가 아빠 엄마 아니다 보니까 내 거를 배워가지고 자기 아빠 엄마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렇게 겉돌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 제가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끝나서 이틀째인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내가 직접 개입하고 내가 이 사람들의 아빠 엄마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퀸즈 그룹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의 수강생들 중에 그 인셀점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어떤 사태와 이런 어떤 사기 사건들을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그런 어떤 분리들을 보면 벌벌 끓어요 또. 왜냐면 내가 당했던 거를 넘어서
사람들 당하는 게 생각보다 그게 되게 비참한 부분들이거든요. 시간을 낭비되고 돈을 낭비되고 하는 걸 넘어서 사람들이 너무 이게 털려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정신이 부분들이, 탈탈 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한 저희한테는 동기가 됐었고, 그리고 이번 음, 퀸즈 그룹이 무조건 세상에 잘 된다는 건 없어요. 근데 항상 실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0대 중반이고, 제가 지금 경험한 것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와,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경험들을 겪고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되게 강력한 메시지고, 우리한테는 마케팅 포인트고, 브랜드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음, 지금 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랑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약속할 건 다른 게 없어요. 어, 내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난 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 되는 게 중요하다. 마탱이 가더라도 일찍 마탱이 가서 빨리 걸려내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어느 순간까지 돈 되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마탱이 가면 그 시간이 어때요? 결국에는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빨리 돈 되게 해서 마탱이 가더라도 빨리 마탱이 가는 쪽으로 빨리 우리가 걸러내자. 빨리 걸러내자. 그래서 돈을 만약 벌면 이 사람들 돈 쓰는 결국에는 돈을 배우면 세주와 마케팅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돈 쓸 줄 모르다 보니까 시간 쓸 줄 모르는 시간 결국 돈이 시간이고 시간이 돈이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 잘 알면 음, 정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트럼프라고 맞아요. 하는 사람이 과연 아무나 만날까?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진짜 자기 시간을 자기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나 미팅하고 아무나 그렇게 막 라이브 오프라인에서 미팅하고 만나고 이렇게 할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무슨 음,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떤 사람의 시간은 한 시간에 100만 원짜리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시간은 한 시간에 1,000원, 2,000원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뭘까?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의 우리가 늘 주장하는 고소득 기술이 있는데 그 고소득 기술은 다시 돌아오면 예,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을 일반 이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전환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음, 판매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클로징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소통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100만 명을 원하냐, 100만 달러를 원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100만 명을 원하는 게 저한테는 지금 더 와닿는 대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 100만 달러를 원하는 100만 맞아요. 달러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 예. 100만 달러를 받더라도 세금을 예를 들면 한국에서 55%를 낸다고 가정해요. 근데 100만 명에는 세금이 없어요. 어, 그렇잖아요. 100만 명 명단에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럼 없죠. 100만 명이라고 하는 명단을 내가 어, 브리핑하고 콜드콜 했을 때 콜드콜 팀을 만들었을 때 100만 명 명단을 우리가 10만 원짜리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그게 10억이 되는 거예요. 어,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맞아요. 10억을 10만 원짜리 한 번만 팔겠어요? 음, 1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지금 퀸즈그룹에 가입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돼? 250만 원 가까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250 정도 가까이 투자하면 그게 얼마 돼? 25배가 되잖아요. 그럼 그런데요. 10억에서 25면 250억이 되는 거예요. 어, 예,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250에 다 클로징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클로징이 10%만 돼도 25억이라는 거예요. 음, 어마어마. 그리고 100만 달러라고 하는 거 세금만 떼도 얼마 안 남는데 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전환하는 기술, 소통하는 기술, 클로징하는 기술, 이 기술력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품과 무형 상품이든 유형 상품이든 모두 다 판매되고 그 판매에 대한 볼륨을 그대로 내가 팀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룹을 만들었을 때 이걸 기술을 복제했을 때 이게 하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죠. 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마케팅도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마케팅 그 전에 세일즈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음, 돈으로 전환하는 기술. 누가 열심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빨리 돈으로 전환됐냐. 그게 우리 퀸즈 그룹의 가장 큰 음, 강점이 아니고 장점이 아닌가 생각돼요. 음. 지금 대표님의 딱 모델이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고가의 교육 컨설팅이 되었는데 음, 그걸 다시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지금 100만 명의 명단으로 전환하신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퀸스가 딱 네, 그런 컨셉으로 가셨고 사실 여기서 이 키스 인 퀸스라는 어떤 컨셉으로 전환을 하신 게 더 많은 사람들의 명단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결국은 이제 본질에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맞아요. PCM이라는 교육에 더 이걸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한 어떤 맞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제가 좀 정리가 됩니다. 너무 왜냐면 이게 멋져요. 똑같은 1년이라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1년을 보내냐가 나한테 더 중요하더라. 돌아보니까.
왜냐면 제 어, 입장에서는 5천만 원, 6천만 원 매출이 막 올라가고 순수익 거의 그 정도 올라가는데 세금의 50% 깎여도 적어도 저한테는 2천만 원 가까 2천만 원 넘는 금액은 모두 다 순수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퀸즈 그룹을 만들고 이 퀸즈 그룹 안에서 더 많은 왜냐면 이게 프리미엄 티켓을 팔고 높은 티켓을 팔다 보면 아무래도 소수를 우리가 섬기게 돼요. 근데 소수를 넘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소수를 그게 첫 번째 전략은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마진을 보고 여기서 어느 정도 내 몸값을 올려야만이 그 다음에 음, 다양성으로 연결됐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이런 부의교과 어, 교육이라고 돈을 안 벌어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다가갔을 때는 수평관계가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음, 어느 정도 내 몸값을 만들어 놓고 이런 티켓을 판매하는데 어, 그게 전부 다 나한테 이득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거는 나한테는 지금 당장 그 순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사람의 명단이고. 그게 브레이크하더니 10만 원짜리 교육 아직도 팔잖아요, 대표님. 아직도 그 사람은 그 부동산을 하나 판매했을 때 막 100억, 200억씩 이득을 어, 챙기는 사람이 이튿날이면 막 책 한 권, 2만 원짜리 책을 팔고 막 밴드 이런 거를 팔고 막 진짜 10만 맞아요. 원짜리 10만 원짜리 97달러짜리 티켓을 팔고 하는 걸 맞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명자는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고 싶으면 매출이었고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움이라고 하는 겉도는 거거든요. 그 그랜카돈이 주장하고 그랜카돈이 얘기한 건 난 그걸 그대로 믿고 있어요. 내 듀티, 어, 내 의무는 판매예요. 근데 그 판매를 내가 얼마나 더 자주 하고 많이 하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그 혜택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거를 기술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배워야만이 통제권을 얻어요. 저처럼 코드가 잘리거나 저처럼 뭔가 지금은 잘 되는데 통제권을 아예 잃어버려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 이름값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하나의 어떤 무리에 묻어져 가지고 가는 어떤 운을 타고 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60세, 70세까지는 잘 살았는데 그때 운 때문에 잘 산 건 있지만 70세에 잘못된 투자와 잘못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 재산 모두 날리는 어떤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있어, 있어요, 그런 분들. 실제로. 그래서 그런 파산하고 부분들이 개인 좀 회사 가지고. 안타깝죠. 예. 맞습니다.